안녕하세요. 오늘의 책은 나카간스케의 은수저라는 소설이에요. 일본 소설인데요. 이 지은이가 나스메 소세키의 제자거든요. 소세키의 제자라고 뭐 개땡땡은 아니고 나스메 소세키한테 처음 먼저 이 소설을 좀 소개한 거예요. 이거 어떠냐고. 그래서 소세키가 읽어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예요. 소세키 추천으로 아사히 신문에 연재가 됐다고 합니다. 일본 문학 사상 가장 아름다운 소설 중에 하나로 꼽히고요. 그 1위는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이고요. 이거는 3위래요. 그 마음이란 소설은 제가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. 나중에 다시 한번 읽고 리뷰할게요. 이 소설은 이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이에요. 유아기 때부터 청소년기까지를 다룬 성장 소설이고요. 저는 읽다 보니까 박완서님의 그 많던 시간을 누가 다 먹었을까 하고 은희경님의 새해 선물이 생각나더라고요. 그것만큼 재미있어요. 주인공은 허약한 체질로 태어나서 집에 계시던 이모한테 이제 보살핌을 받는데 그 이모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이 주인공을 키워요. 그러니까 꼬마 때 맨날 이제 아프다고 병치레 하면서 잘 걸어 다니지도 않았어요. 그러니까 맨날 이모 등에 업혀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친구가 없잖아요. 근데 동네 꼬마들하고 놀게 하려고 이모가 같이 데리고 나가면은 그 동네 애들이 끼워지나요? 안 끼워지지? 그럼 이제 이모가 우리나라 게임으로 하면은 뭐 우리 집에 왜 왔니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거 막 그 이모가 먼저 해요. 그러면서 얘들랑 같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애들이 이제 쭈뼛쭈뼛 하다가 이제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놀게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주인공도 껴주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서 이모랑 둘이 놀 때는 남자이다 보니까 이제 전쟁놀이 같은 거 하잖아요. 사무라이 복장 같은 거 딱 머리띠 하고 이게 복장이 딱 갖춰 있고 그 주인공 꼬마랑 이모랑 딱 저 양끝에 서가지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. 네가 다 말이겠냐? 그래. 네가 말로만 듣던 쓰레기들이냐? 이러면서 막 창창창 하면서 전쟁놀이 하고. 이 이모가 친구들이 할머니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엄마보다 언니인 그 나이가 많은 이모 같아요. 근데 그 나이에 꼬맹이랑 놀아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. 근데 사랑이 넘쳐 흘러. 그래가지고 힘들어 죽을 때까지 이 꼬맹이가 지칠 때까지 같이 이렇게 놀아줘요. 그리고 또 이 동네 옆집에 걔 이름이 뭐였더라? 오쿤이라는 꼬마 여자 아이가 있었는데 걔랑 이제 소꿉장난하고 그러면은 저도 뭐 애를 키워봤지만 그때 그 꼬맹이들 그때 놀 때 되게 귀엽잖아요. 그러면 야, 너네 무슨 꼬마 신랑 신부 같다 이러면서 이모가 얘네를 이렇게 둘이 등을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토닥토닥토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토닥토닥. 그 묘사가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.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지은이가 태어났을 때가 1800 후반이었나?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일본이 한창 그 전쟁 벌이면서 세계 정복의 야욕을 드러낼 때잖아요. 그러니까 이 초등학교 갔을 때 선생님이 맨날 전쟁 얘기해요. 야, 우리 일본인한테는 일본 정신이 있다. 그래서 너희들도 그런 정신을 뭐 이어받아야 된다.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. 중국 뭐 조선 다 정벌 해야 된다. 그런데 이 주인공이 볼 때는 일본인한테 일본 정신 있으면 중국인한테도 중국 정신 있잖아요. 우리한테 위인 있으면 중국에도 관우 장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. 이렇게 얘기하죠.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할 말이 없잖아요. 그러니까 괜히 뭐 이게 너는 일본 정신이 없구나 이러면서
얘를 좀 이렇게 무시하고. 근데 이 주인공은 그냥 이렇게 물에 물 타는 듯 넘어가는 성격이 아니에요. 뭔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물어보고 좀 약간 따진다 이럴 수도 있고, 그렇게 짚고 넘어가는 성격이에요. 그렇지만 순수한 마음도 있고 또 자연을 사랑하고 그런 눈물도 많고 그런 사람이에요. 이 사람한테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왠지 모르겠지만 이 주인공을 참 미워해요. 뭐 하나에도 다 이제 막 뭐라 하고, 자기가 이제 낚시하고 싶은데 꼭 또 이 동생을 데리고 가. 그러면 얘는 싫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데, 말이 많으면 말 많다고 뭐라 그러고, 말 없으면 또 없다고 뭐라 그러고, 또 물고기 잡는데 돌멩이 주우면 돌 줍는다고 뭐라 그러고, 별한테 별이라고 하지 별님이라고 한다고 또 뭐라 그러고. 근데 이 주인공이 좀 이제 많이 열이 받았죠. 언젠가 한번 딱 정색을 하고 얘기해요. 형 물고기를 잡는데 왜 나는 돌을 주우면 안 돼? 이렇게. 그러니까 조그만 게 어린 애가 한 번도 대들지 않았는데 이렇게 딱 정색하고 말하니까 근데 형도 놀란 거죠.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얘를 별로 건들지 않아요. 안 데리고 가요. 그 장면에서 이제 제가 이 책에서 기억에 남는 문장이 있는데요. 이거예요. 형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거든요. 속으로 하는 거죠. 가여운 인간아, 어떠한 인연으로 이 지옥의 길동무가 된 이 사람을 형이라고 부르듯 하늘을 도는 차가운 돌을 어린아이의 동경 어린 마음에서 별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일까? 그러니까 이 아이가 볼 때 별을 별님이라고, 이 얼마나 순수하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이에요. 그런데 또 지옥의 길동무라고 한 거 보면 이 주인공은 지금의 현세를 지옥이라고 보는 거죠. 약간 좀 염세주의? 그런 느낌도 있어요. 네, 주인공은 언제까지나 어린아이처럼 경탄하면서 주변 사물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죠. 이 사람이 얼마나 순수하고 이쁘냐면은 한때 이제 집에서 누에를 키웠는데 나중에는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 뭐 이제 죽기도 하고 갖다 버리고 막 이랬는데, 이 주인공이 제발 키우게 해달라고 이모가 그 누에는 공주님이라고 그랬었거든요. 그러니까 얘네를 이제 죽이지 않고 키우려고 학교 가서도 막 조퇴하고 일찍 와요. 얘네 먹이 주고 그러려고. 근데 이제 어느 날 왔더니 많이 버려져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그나마 남은 것도 좀 비실비실한데, 어느 이제 날 비가 오는 저녁에 막 이모가 얘를 불러도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. 자세히 봤더니 그 마당에서 비 오잖아요. 그 누이한테 우산을 씌워주고 있었던 거예요. 이 주인공이. 그때 이제 이모 얼굴을 보자마자 왕 울음을 터뜨렸다. 나는 이모 앞치마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. 이런 장면이 있는데 한 번씩 그런 경험들은 있었을 것 같아요. 우리한테는 그 꼬마일 때는 소중한 것들이 따로 있잖아요. 그때는 그거 어떻게 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랬던 그런 순수한 마음, 이 주인공한테도 그런 게 있었어요. 친구가 이제 절에 있던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 따라서 동네 절을 좀 거의 매일 한동안 다녔었거든요. 그 절에 갔을 때 이제 매일같이 절에 올라가서 늙은이처럼 허리에 손을 짚고 마당을 걷거나 차가운 무덤가를 걸으며 이따금씩 인간의 삶과 나의 삶을 떠올리며 눈물을 글썽였다. 이 소설의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는 순수함,
또 이제 이모의 지극적인 사랑, 그리고 눈물, 이런 것 같아요. 제목이 왜 은수저일까 생각해 봤는데, 이 소설 이제 초입 부분에 이 주인공이 몸이 허약하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아기 때 약을 먹이려면은 어른들이 먹는 수저로는 안 되니까 되게 조그만 게 필요한데, 어디선가 이제 이모가 애매한 은수저를 갖고 와서 이 주인공 입에다가 약을 먹여주고 그랬어요. 그러니까 이 은수저는 이모의 사랑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 같고요. 나중에, 근데 이거를,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기도 힘들었대요, 이 책이. 근데 일본 사람이 읽을 때도 그 뭐 각주가 좀 많이 붙나 봐요. 모르는 어떤 뭐 단어들이 좀 많이 나왔나 보죠. 그 고베 한 중고등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이 연구 노트를 만든 거예요. 이 은수저에 대한. 그래서 중학교 3년 내내 수업 시간에 다른 책 안 하고 이 책 한 권으로 수업을 했다고 해요. 단순히 그냥 이거 한 것만 읽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체험도 한 거죠. 만약에 낚시를 했으면 뭐 낚시 해본다거나 옆날리기 같은 것도 나오거든요. 그러면 학생들하고 연을 만들어서 날리고, 이런 책을 진짜 몸으로 읽은 거죠, 학생들하고. 그렇게 해서 그랬는지 이 지방의 평범한 공립학교가 도쿄대 합격률 전국 1위를 기록했대요. 대단하죠. 이 사연이 뭐 세상에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은 이유가 뭘까 생각했겠죠. 아마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도 문제집 하나만 뭐 10번 정도 풀면은 시험 잘 본다고 하거든요. 그것처럼 이 안에 들어간 내용을 정말 제대로만 이해하고 공부한다면 뭐 10권, 100권 어설피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았을까, 이런 생각도 듭니다. 정말 재밌었어요. 이게 뭐 두껍지도 않아요. 근데 나중에 점점 이게 줄어드는 게 좀 아쉬운 그런 책이었어요. 이 작가 다른 책이 있나 봤는데 뭐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안 됐나? 잘 못 찾겠더라고요. 일본 작가지만 정서가 우리하고도 좀 많이 맞았어요.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. 저는 다음에 또 뵐게요. 안녕.